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영쌤과 함께하는 수학 수업 2학년 수학 A.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2학년 처음으로 배우게 될 단원의 제목은 유리수와 순환소수입니다. 어때요? 좀 어려워 보여요? 네, 2학년 때는 1학년 때랑 조금 다르게 시험도 보고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도 엄청 쉬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만 잘 따라봐 준다면 100%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딴짓하지 않고 선생님 수업에 잘 임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배움 주제는 순환소수의 뜻을 안다입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순환소수의 뜻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자, 이 개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개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배울 내용에서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네,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먼저 10분의 7은 어떻게 소수로 나타냈죠? 네, 바로 0.7. 이건 기억이 날 거예요. 그쵸? 10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5분의 3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네, 얘는 분모를 10으로 만들어주려면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야 되죠? 네, 2를 곱해서 자, 계산해주면 5, 2, 10분의 3이 6. 그래서 10분의 6이니까 0.6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그 다음 3분의 2는 그럼 어떻게 나타낼까요? 3분의 2는 분모와 분자에 어떤 수를 곱해서 분모를 이렇게 10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수로 나타냈었죠? 네, 바로 뭐를? 네, 분자를 분모로 나눠줬었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분자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3이니까 2 나누기 3을 해주죠. 자, 그럼 오른쪽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2 나누기 3. 자, 먼저 없으니까 빌려와서 자, 0. 얼마를 곱해야 20에 가깝죠? 네, 6. 그래서 3, 6에 18. 자, 그럼 나머지가 2네요. 자, 그러면 또 빌려와서 얼마? 3, 6에 18. 자, 그럼 또 나머지가 2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몫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6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바로 얘는 소수로 나타내면 네, 0.666 땡땡땡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분모가 10인 경우나 이렇게 1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10분의 얼마, 100분의 얼마로 표현해서 소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지만 만약에 분모가 곱해서 10으로 나올 수 없는 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한다? 네, 분자를 뭐로? 네, 분모로 나눠서 소수로 계산해주면 됐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네, 그러면 이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고 이제부터는 2학년 개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늘의 학습지 PDF는 열어두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1차시 때 안내 드렸었죠. 선생님의 강의를 이어 듣기 전에 잠깐 일시정지한 뒤에 여러분 학습지에 들어가기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PDF 파일은 열어둔 채로 빈 종이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인쇄해서 프린트 위에다가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시정지 버튼을 잠깐 누른 뒤에 문제를 풀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모두 문제 잘 풀었나요? 네,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레드벨벳의 대표 야구 선수는 누구일까? 예요. 선생님이 레드벨벳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은 특히 어떤 멤버를 제일 좋아해요? 선생님은 웬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표 야구 선수로 웬디가 됐으면 좋겠는데 누가 될지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아이돌 야구 대회에서 레드벨벳 중에 대표 선수 한 명을 뽑으려고 한대요. 5명의 멤버들이 연습한 결과를 아래 표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타수는 공을 친 횟수를 말하고 안타수는 공을 치고 살아서 1루에 성공적으로 도착한 횟수를 말한대요. 단 안타를 친 비율은 타수분의 안타수로 구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태연이는 각 후보 선수들의 안타를 친 비율을 분수로 나타냈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비율을 써보자고 했는데요.
자, 아이린을 보면 타수분의 안타수가 바로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11분의 7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럼 슬기는 8분의 5, 예리는 6분의 4인데, 자, 6분의 4는 약분할 수 있죠. 자, 약분하면 얼마죠? 3분의 2 이렇게. 그 다음 웬디는 5분의 4, 조이는 4분의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안 어렵죠? 자, 그럼 이제 2번. 태연이는 안타를 친 비율을 나타낸 분수의 크기 비교가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대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의 대답을 추측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구해줬던 이 비율들을 보면 분수들이에요. 이 분수의 크기 비교가 쉬운가요? 네, 대부분 아니라고 대답했겠죠. 자, 왜 그래요? 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자, 뭐가 다 달라서? 그쵸, 분모가 다 달라서 한눈에 비교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모가 다른 분수들은 어떻게 해서 비교를 하죠? 자, 이 분모들을 뭐를 해주면? 그쵸, 이 분모들을 통분을 해주면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통분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쵸, 이 분모들의 뭐를? 그쵸,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모가 다 어때요? 다 다르죠? 그럼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대답한 똑똑한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분모가 모두 다른 수여서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가 너무너무 커져요. 왜냐면 얘네들을 다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분해서 비교하려면 계산이 매우 복잡하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분수로 크기를 비교하는 거는 매우 쉽지 않네요. 자, 그럼 3번. 누가 대표 선수로 나가는 것이 유리할지 고르고 그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분수들을 통분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구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구했어요? 네, 여러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구했겠죠? 네, 소수로 바꿨어요. 자, 11분의 7 어떻게 하면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했죠? 그쵸, 앞에서 배웠죠? 7을 11로 나눠주면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0.6363 이렇게 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자, 어떤 친구는 소수가 아니라 이렇게 퍼센트로 약 64%라고 나타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잘했어요. 자, 그럼 나머지 슬기, 예리, 웬디, 조이도 소수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은 한눈에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친구가 대표 선수로 나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웬디가 맞네요. 그쵸? 웬디가 0.8으로 제일 비율이 높아요. 그쵸? 그래서 웬디가 가장 안타를 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럼 대표 선수로 웬디를 뽑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4번. 분수와 소수 중 어떤 것을 이용해 선수들의 안타를 친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선수들의 안타를 친 비율을 비교하기에는 이렇게 분수가 비교가 편해요. 아니면 이렇게 소수가 비교가 편해요. 그쵸? 소수가 훨씬 편하죠. 왜요? 네, 분수는 분모가 달라서 한눈에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소수로 나타내면 각 자리값을 기준으로 그냥 크기만 이렇게 비교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0.8이 제일 큰 숫자니까 0.8인 웬디가 제일 안타를 친 비율이 높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소수 표현이 분수 표현보다 훨씬 편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수 표현이 소수 표현보다 훨씬 더 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문제가 수학 일기 속에 과제로 제시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수학 일기 풀 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시고 그때 거기다가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분수 표현보다 소수 표현이 편한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수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소수들의 표현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배워볼 거예요. 자, 개념 정리하기. 웬디가 안타를 친 비율 5분의 4를 소수로 표현하면 0.8이었고요. 아이린이 안타를 친 비율 11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내면 0.6363땡땡땡이었습니다. 자, 이런 소수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먼저 왼쪽 같은 경우를 보면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뭐예요? 8 하나밖에 없죠?
얘처럼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수가 u 한 번 나타나는 소수를 바로 유한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0.6363 땡땡땡 같은 경우는 소수점 아래에 있는 0이 아닌 숫자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무수히 많죠. 63이 끝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0이 아닌 숫자가 무 한 번 나타나는 소수를 무한소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경우에 소수점 아래 어떤 숫자의 배열이 계속 반복되죠. 어떤 숫자가 계속 반복돼요? 그렇죠. 이 63이 계속 반복되죠. 이처럼 소수점 아래의 어떤 자리에서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 되는 소수가 있는데 특히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순환소수의 표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0.777땡땡땡이라는 순환소수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네, 그쵸? 이 7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1.4585858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어디죠? 네, 5858이에요. 자, 이렇게 이 순환소수에서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바로 순환마디라고 불러요. 그럼 마지막 2.3453453445에서 순환마디는 무엇일까요? 네, 이 3, 4, 5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순환마디는 3, 4,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환소수를 매번 이렇게 0.777땡땡땡 아니면 2.3453453445 이렇게 귀찮게 나타내야 될까요? 네, 아니에요. 수학은 간단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순환소수는 이 순환마디에 양 끝의 숫자 위에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내기로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자, 0.7777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네, 순환마디가 7이니까 이 7의 위에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순환마디가 58이죠? 그럼 어떻게 점을 찍어요? 네, 5와 8 위에 점을 찍어주면 돼요. 양 끝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 문제는 순환마디가 3, 4, 5죠? 그러니까 양 끝의 숫자가 3과 5니까 3과 5에만 이렇게 점을 찍어서 2.345 땡땡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기로 합니다. 자, 어때요? 쉽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학습지의 교과서 문제 풀기를 여러분 스스로 풀어본 뒤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교과서 13페이지의 문제 1번입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계속 문제 앞에 이렇게 교과서 페이지와 문제 번호를 적어줄 건데요. 여러분들 인쇄해서 풀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위에다가 이 페이지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줘도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6분의 5네요. 자, 소수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한다 했죠? 네, 그쵸? 5 나누기 6 이렇게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과정은 선생님 생략할게요. 계산해보면 얼마 나왔어요? 네, 그쵸? 0.8333 땡땡땡 나왔어요. 이 소수는 무슨 소수? 그쵸? 소수점 아래 숫자가 계속 무한히 등장하네요. 그래서 무한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2번은 8분의 7. 얘도 7 나누기 8을 해주면 계산해보면 0.875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얘는 소수점 아래 숫자가 몇 개? 3개로 유한하죠. 그래서 유한소수이고요. 자, 3번. 3번은 11분의 1이니까 1 나누기 11을 하면 얘는 조금 계산 과정이 길었어요. 하지만 금방 나와요. 얼마? 네, 0.09090909 이렇게 09가 계속 반복되는 얘도 무한소수라고 할 수 있었네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소수 같은 경우에는 순환소수인가요? 네, 순환소수죠? 그럼 순환소수 표기법으로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죠? 네, 그쵸. 순환마디가 지금 반복되는 마디가 3이니까 자, 0.83이라고 적고 3 위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도 순환소수인가요? 네, 어떤 마디가 순환마디? 그쵸, 09가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네, 0.09라고 쓰고 양 끝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다음 표에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네요. 자, 0.4444라는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는 4고 간단히 나타내면 0.4 그리고 4 위에 점을 찍어서 나타낸다. 배웠죠? 자, 그럼 2번은 여러분들 채워 넣었을 거예요. 자, 확인해 봅시다. 자, 0.384, 384의 순환마디는 그쵸. 384가 반복되니까 384고요. 자, 나타내면 0.384라고 적은 뒤에 양 끝에, 순환마디 양 끝에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나타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0.72616161. 자, 그러면은 어떤 마디가 반복되나요? 자, 여기서 7261이라고 대답한 친구 없겠죠? 반복되는 마디만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네, 이 6일이 반복되겠죠? 그래서 순환마디는 6일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나타내면 0.7261까지 적고 순환마디의 양 끝에만, 그래서 6과 1의 위에다가만 점을 찍어서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인데요. 자, 여기 문제 앞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해결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비교해보세요. 자, 분수 13분의 1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1번은 순환마디를 구해보라고 했네요. 자, 순환마디를 구해보려면 일단 이 분수를 뭘로 바꿔야 될까요? 그쵸, 소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소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2 나누기 13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얘를 오른쪽에다가 잠깐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했으면 자, 마지막 나온 나머지가 2죠. 자, 그러면 처음에 나눴던 이 2랑 똑같이 되니까 또 몫이 1, 5, 3, 8, 4, 6 이렇게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게 반복된다? 네, 이 1, 5, 3, 8, 4, 6 1, 5, 3, 8, 4, 6이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순환마디는 무엇이다? 네, 1, 5, 3, 8, 4, 6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참고로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네, 0.153846이라고 적고 순환마디의 양 끝에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번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아까 전에 13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0.153846이었잖아요. 순환마디가 153846인. 자, 그러면 이 순환소수의 100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얘를 풀어서 써볼게요. 자, 153846, 153846, 153846 이렇게 153846이 계속 반복되는 소수죠. 자, 그러면 순환마디는 몇 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6개의 숫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6개가 계속 반복되다가 나머지 자 100번째 자리의 숫자가 무엇일지 이게 바로 우리가 궁금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어떤 문제랑 똑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이 6개의 묶음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나머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100번째 자리의 숫자가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구해줘야 되냐? 그쵸? 100을 뭘로 나눴을 때? 네, 6으로 나눈 뭐를 구한다? 저 나머지를 구하면 돼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나머지가 바로 4가 되네요. 자, 그럼 결국에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자 1, 5, 3, 8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네, 정답이 바로 이 8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 100번째 자리의 숫자는 8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때요? 여러분 조금 어려웠어요? 네, 이 문제가 조금 어렵거든요. 자, 혹시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모두 끝났고요. 4월 22일 오늘의 과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과제는 수학일기 구글 설문지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학일기 안에 오늘 여러분들이 풀었던 학습지를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PDF 파일로 반드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출석 인정 처리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지를 제출해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3학년 선배들이 내줬던 거를 예시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먼저 이 선배는 PDF 파일을 패드로 다운받아서 패드 위에다가 문제를 풀고 PDF로 제출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제출해줘도 되고요. 자, 이 선배는 선생님이 준 학습지를 인쇄를 해서 직접 그 위에다 푼 뒤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어요. 이렇게 제출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는 프린터가 없다, 그래서 인쇄를 못한다 하는 친구들은 빈 종이를 꺼내서 선생님의 학습지에 문제에 대해서 풀이 과정만 적어준 뒤에 사진 찍어서 제출해줘도 돼요. 문제는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어쨌든 풀이 과정이 드러나게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과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느라고 여러분 너무 수고했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